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오는 2023년에 두 번째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속 정원 문화를 주제로 박람회 기본 구성안이 공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이 59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보다 10%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13%에 달합니다. 전남 지역 첫 공영형 사립학교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영암여고는 앞으로 4년 동안 대규모 시설 사업 대응 투자가 감면되고 학교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열립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열리는데 목포시가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해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가 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2023년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람회 기본 구성안이 공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주제는 시민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기존 국가정원에 한정된 정원 문화를 도시 전체로 넓혀 나가는 겁니다. 먼저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평화정원을 신설하고 생태미술관 등을 건립합니다. 이와 함께 순천의 중심이 되는 봉화산과 해룡산에는 숲정원이 들어서고 도시재생 지역과 신도심 곳곳에는 마을정원이 조성됩니다. 이 밖에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과 순천만 주변에는 습지정원이, 남쪽 순천만 주변의 와원해변과 화포해변에는 해안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정원이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5가지 주제로 정원을 구성해 이를 연결하는 순천형 정원 가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전역으로 정원이 확산돼서 시민 문화 속에 정원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국가정원을 통한 정원 관광이었다면 순천 도심을 통한 정원 관광으로 해서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성 비용은 이미 확보된 자체 사업비를 대부분 활용해 실제 2023년 정원 박람회 개최 비용은 500억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는 예산 2,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국가정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나무와 동물 등 유형자산 가치는 3천억 원으로 이미 예산을 넘어섰고 경제 파급 효과는 3,300억여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정원을 기업 가치 방식으로 환원해서 지속적 가능한 국가 정원 평가는 6조 1천억까지 나올 정도로 순천만 국가 정원의 가치는 순천시의 귀중한 자산으로 이렇게 자림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 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2023년 정원 박람회 개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 96%, 국민 92%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다음 달 순천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3월에 최종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통해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의 지난해 체불액은 597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3%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 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첫 공영형 사립학교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 동아학원이 신청한 공영형 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영암여고에 대해 앞으로 4년 동안 대규모 시설사업 대응 투자를 감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게 되며 신규 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고 사무직원 신규 채용을 공개 전형으로 하는 등 3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전국체전은 바로 목포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 목포시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주변에 있는 야산에서 벌목 작업이 한창입니다. 2022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경기장을 짓기 위한 본격적인 토목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기장의 전체 규모는 모두 17만 제곱미터. 사업비 900억 원이 투입돼 16,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차량 8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각 종목별 경기가 진행될 주변 경기장도 이달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10월경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2022년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전국체전은 목포와 인접시군에서 10월쯤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47개 종목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전체 종목 가운데 12개 종목은 목포에서 진행되고 나머지는 전남 지역 곳곳에서 분산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경기장을 짓는 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대회 전반에 걸쳐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객폐이식 분야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할 사항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 부분도 약간 있을 겁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추진되는 그 경기장이 저희 시에서 한 12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전국체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관건. 유달 경기장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절차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 소방차 도착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해 7분대에 진입했습니다. 2019년 신고 접수부터 화재 현장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7분 57초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5초가 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출동 거리는 2018년 4.94km, 2019년 4.90km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부터 소방차 출동까지 걸린 시간은 1분 7초에서 55초로 단축됐습니다. 또 7분 내 도착 가능 거리인 5km 이내 화재 현장 도착률이 79.7%에서 83.3%로 향상됐습니다. 한편 올해 장흥과 완도 등 전남 지역 2곳에 소방서가 새로 생기며 인력도 대폭 충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환경 친화형 축산 육성을 위해 2,7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추진 과제별로는 환경 친화형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에 382억 원을,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 200억 원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육성 20억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40억 원 등 5개 사업에 78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 지원과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등 6개 사업에 204억 원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9개 사업에 1,060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농가 경영 안정과 말산업 육성, 유기동물 구조 보호 등 24개 사업에 6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입니다. 키워드를 통해 최근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입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무안과 나주를 잇는 지방도 49호선이 개통됐습니다. 무안 1로에서 몽탄과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무안에서 나주까지 41km 구간에 4차선 규모로 공사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예산 2천억여 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근로자 1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무안 남학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 길이 27km, 18분의 시간이 단축돼 접근성이 강화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와 관광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시책을 발표했는데요. 순천과 광양, 여수시 등이 올해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수와 광양은 관광 산업에 집중하고 순천은 경제 발전에 힘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평화와 경제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순천 평화 포럼을 올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으로 확대해 평화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 정원 박람회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국제원예 생산자협회의 2023년 정원 박람회 개최를 신청했고 오는 3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해변 관광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1,300만 명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조성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제와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중장기가 몇 년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회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이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전략 다각화 등 4개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이 발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인증 제도인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2019년 17개에서 2030년에는 300개까지 양성하고 이 38개 핵심 전략 품목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등 이 도내 소재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마다 국도비를 확보하고 연간 2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2020 세계대학 역도선수권대회가 10월 20일부터 5일간 강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진구는 세계대학 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정기총회도 진행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 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 김상현 기획운영팀장과 함께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가 2020년엔 국내 처음으로 강진군에서 진행하게 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본 대회는요, 그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2년마다 그 개최되는 세계대학 역도인의 축제이거든요. 2018년에는 폴란드에서 개최가 되었고 올해 강진대회는 7회째로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30위권 내 선수들이 12명 이상 참가하는 등 세계 우수 선수들이 관심을 갖는 대회입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치러지며 40여 개국 약 5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단이 참가 예정입니다. 대부분 외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내 대학 선수들도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큰 대회인 것 같은데요. 대회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 지난해 4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치 확정 통보를 받고요. 그해 8월에 연맹위원 2분이 직접 우리 군을 방문해서 주 경기장, 숙박 상황, 식음료 장소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했고요. 10월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연맹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바로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공식 엠블럼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했고요. 또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원국 173개국에 대회 공식 초청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세계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잖아요. 조직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나요? 정기 임시총회는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자원봉사자와 통역을 모집 중에 있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단체에서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회를 위해 추진해야 될 주 경기장이나 웜업장, 연습장 등 각종 시설물 등을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과 끈끈이 협업하면서 준비해야 되며 또 외국 선수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경기장까지 직접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입국 수송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2020 세계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진군이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순신대교 위에서 40대 남성이 해상으로 투신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 경찰서는 10일 아침 7시쯤 43살 남성 A모 씨가 이순신대교 아래 해상으로 투신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순신대교 중간 지점에 차량이 정차돼 있지만 사람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해상 수색 끝에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모 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